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호수의 중요한 물리적 현상 중 하나인 성층 현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층 현상의 개요와 정의를 살펴보고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리와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성층의 세 가지 층 구조를 파악하고 계절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호수의 수질에 성층 현상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성층 현상의 정의와 그 중요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층 현상이란 수온 차이에 따른 물의 밀도 차이로 인해 호수 수체가 수직 방향으로 여러 개의 층을 형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물리적인 기반이 있는데 물은 4도씨에서 최대 밀도인 1.0g/. 세제곱센티미터를 가집니다. 표층수는 태양열로 인해 따뜻해지면서 밀도가 감소하고 위쪽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반면 심층수는 저온을 유지하며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래쪽에 머무르게 되죠. 이러한 성층 현상은 호수의 용존산소 분포, 영양염 순환, 그리고 조류 발생 등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질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층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밀도 경사 형성입니다. 표층수는 가볍고 심층수는 무겁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태양복 사열은 표층수를 가열하여 밀도를 감소시키고 상층을 형성하게 합니다. 반대로 심층수는 태양열이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온을 유지하며 밀도가 높아 하층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밀도 차이는 수층 간의 혼합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안정적인 성층 구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성층 현상이 나타나면 호수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표수층 또는 에피림니온이라고 불리는 층으로 태양열로 따뜻해져 수온이 20에서 28도씨 정도이며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바람의 힘으로 활발하게 혼합됩니다. 둘째는 수온약층, 즉 서모클라인입니다. 이곳은 수심 1m당 1도씨 이상의 급격한 수온 변화를 보이는 층으로 층의 두께는 보통 2에서 5m 정도이며 상하층의 혼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수층, 하이포림니온은 저온을 유지하며 수온이 4에서 10도씨 정도이고 용존산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며 거의 혼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층 구조의 핵심 특징은 바로 수온약층이 상하층 간의 물질 교환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층 현상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봄과 가을에는 전도 현상, 즉 순환이 일어납니다. 봄에는 3월에서 4월경 표층수의 온도가 4도씨에 도달하면서 전체 수층의 밀도가 균일해집니다. 이때 바람의 영향으로 전체 호수물이 혼합되죠. 이로 인해 심층으로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염이 재분배되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10월에서 11월경 표층수가 냉각되면서 밀도가 균일해지고 역시 전체 혼합이 발생하여 산소가 다시 공급됩니다. 이는 여름철 악화되었던 수질을 회복시키고 영양염을 재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여름과 겨울에는 성층이 형성됩니다. 여름철 성층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나타나며 명확한 3층 구조가 형성됩니다. 표층 수온은 25에서 28도씨, 심층 수온은 4에서 8도씨로 강한 성층 안정도를 보이죠. 이때 수질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심층의 무산소화가 진행되고 퇴적물로부터 영양염이 용출되며 표층에서는 조류가 번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겨울철에는 역성층이 발생하는데 12월에서 2월 사이에 표층 수온이 0에서 4도씨를 유지하며 얼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층은 4도씨를 유지하며 역전된 성층을 보이죠. 이때 수면이 동결되면 대기와의 산소 교환이 차단되어 얼음 두께가 증가할 경우 용존산소 고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층 현상은 호수의 수질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심층 무산소화를 유발합니다.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용존산소가 소비되고 이는 혐기성 환경을 조성하여 황화수소나 메탄과 같은 유해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둘째, 영양염 용출입니다. 혐기성 환경에서는 퇴적물로부터 인과 질소 같은 영양염이 용출되어 내부 부하를 발생시키고 이는 부영양화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셋째, 금속류 용출입니다. 철이나 망간과 같은 금속들이 환원 상태로 용출되어 물의 색깔을 변화시키고 맛과 냄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조류 대발생입니다. 표층에 풍부해진 영양염과 햇빛이 만나 남조류가 번성하여 녹조 현상, 즉 불룸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조류가 죽으면 침강하여 심층의 유기물 양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용존산소 소비를 늘려 수질 악화를 반복시키는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는 기계적인 순환 및 폭기 방법입니다. 수중폭 기장치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호수를 강제로 순환시키고 성층을 파괴하여 용존산소를 공급합니다. 수중교 반기는 프로펠러를 이용해 기계적으로 물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대형 호수에 적합합니다. 분수장치는 표층수를 순환시키고 미관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소형 호수에 효과적입니다. 심층 폭기는 성층 구조를 유지하면서 심층에만 선택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심층 무산소화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기계적 방법들은 무산소화를 방지하고 영양염 용출을 억제하여 전반적인 수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합니다. 기계적 방법 외에도 다양한 관리 대책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택 취수는 수온약층 상부에 있는 양질의 표층수를 취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입부와 저감은 호소 외부에서 유입되는 영양염을 차단하고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퇴적물 관리는 준설을 통해 호수 바닥의 내부 부하를 제거하거나 불활성화 약품을 살포하여 영양염 용출을 억제합니다. 식생 관리는 수생식물이 영양염을 흡수하도록 유도하되 과도할 경우에는 제거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역 관리 기계적 방법, 생태적 복원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조합하여 지속 가능한 수질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요약을 통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층 현상은 수온과 밀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물리 현상으로 표수층, 수온약층, 심수층의 세 층 구조를 가집니다. 계절별로 봄과 가을에는 순환이, 여름과 겨울에는 성층이 반복되며 호수의 수질과 생태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영양화된 호수에서는 심층 무산소화와 영양염 용출로 인해 심각한 수질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성층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계절별 특성 파악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호소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양질의 자료를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